옛날 어느 한적한 마을, 한 돼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돼지 그리고 아기 돼지 삼형제. 그런데 생각보다 이 삼형제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야, 먹는데 먼지 튀잖아. 청소하는데 옆에서 먹는 형이 이상한 거지. 야, 자는데 좀 조용히 좀 해. 항상 싸우는 아이들을 보고 아들들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어머, 얘들 좀 봐. 또 싸우니? 그렇게 싸울 거면 나가 살아! 아기 돼지 삼형제는 형제임에도 성격이 다 달랐습니다. 나가라고요? 귀찮은데. 장남은 극도의 귀차니증 환자. 혼자 살라고요? 혼자 살면 이제 밥도 나 혼자 먹을 수 있겠네? 네, 알았어요. 둘째는 먹을 거에 미친 돼지. 독립요? 독립도 괜찮지만 엄마 혼자 살면 힘쓰는 일 생겼을 때 괜찮을까요? 마지막 셋째는 부지런하고 겁 많은 돼지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마리는 서로 독립하게 됩니다. 귀차니즘 환자였던 장남은 집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근처에 살고 있던 농민에게 집을 받아 대충 집을 만듭니다. 비 오면 무너질라나. 일단 잘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먹을 것을 좋아했던 둘째는 버섯이나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숲속에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역시 제대로 된 집은 아니었습니다. 더 해야 되나? 배고파. 몰라, 그냥 밥만 제대로 먹을 수 있으면 되지 뭐. 집보다 먹는 게 중요했습니다. 셋째는 겁이 많아서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아주 긴 시간을 투자해서. 뭐요? 아직도 하냐? 넌 참 귀찮은 짓을 잘도 한단 말이야. 우리들은 벌써 완성했어. 네? 벌써요? 뭐로 만들었길래? 난 지프로, 난 나무로. 네? 집히면 바람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나무면 불이라도 나면 어쩌게요? 하하하하, 걱정도 많아요. 뭐 열심히 해. 형 두 명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셋째를 실컷 무시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취급에도 겁이 많았던 셋째는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셋째는 바람, 불에 걱정 없는 튼튼한 집을 완성합니다. 이때 배고픈 늑대가 먹이를 찾아 나서죠. 그때 지프로 된 집을 발견하고 거기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스멜. 이 냄새는 아기 돼지다. 늑대는 첫째의 집을 바람을 불어서 날려버립니다. 집을 날리자 집에 누워있던 첫째 돼지가 보입니다. 당황한 첫째 돼지를 늑대는 아주 간단하게 잡아먹습니다. 역시 돼지는 최고란 말이야. 근데 조금 부족하네. 그렇게 늑대는 다음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또 맛있는 아기 돼지 냄새가 나네. 늑대는 둘째의 나무로 된 집을 보고 세워버립니다. 오늘은 운이 좋구만. 이놈은 살이 통통한 게 먹을 게 많아 보여. 그리고 둘째 역시 잡아먹습니다. 오늘은 진짜 많이 먹었네. 늑대는 만족해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사실을 모르고 형제는 거지 같은 집에 살 것 같은데 개쩌는 집 완성됐다고 자랑하러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집을 나섭니다. 그렇게 첫째 형의 집에 도착한 셋째는 뭐지? 형 집이 바람에 무너졌나? 이건 피? 늑대 냄새도 나잖아. 설마 형... 맙소사. 셋째는 놀라서 둘째 형에게 달려갑니다. 형 큰일이야. 첫째 형이 죽은 것 같아. 뭐야, 둘째 형 집도 타버렸잖아. 이건 뼈? 설마 둘째 형도? 이에 무서워진 셋째는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잠근 채 박혀버립니다.
형들이 죽었어.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몰라. 그렇게 며칠이 지납니다. 늑대는 다시 먹을 걸 찾아 헤맵니다. 어라? 이런 곳에 집이 있었나? 늑대는 창문을 훔쳐봅니다. 오, 요즘 돼지고기 운이 쩌는데 오늘도 삼겹살 파티다! 늑대는 셋째의 집을 바람으로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벽돌이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도 질러보지만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통 박치기도 해보았지만 집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뭔가 소란스러워서 창문을 봅니다. 늑대가 집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늑대다. 이번엔 날 잡아먹으러 온 건가?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해! 그럴 때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기 돼지야, 있냐? 요 근처에 맛있는 사과나무가 있던데 같이 따라가지 않을래? 사과요? 그래, 같이 가자! 아니면 개소리야. 뭘 바보로 하나? 그래도 계속 집 앞에 있는 거 아닐 거는데. 저기 늑대님? 오늘은 너무 갑작스럽고 내일 괜찮을까요? 아, 그래, 내가 너무 갑작스러웠구나. 그러면 내일 아침 다시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누가 네 뱃속에 조용히 들어갈 것 같아? 잘 보라고, 이 늑대 새끼야. 내가 넌 꼭 엿먹일 거야.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늑대가 셋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기 돼지야, 사과 따러 가자. 늑대님, 전 이미 사과 따와서 갈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같이 가기로 했잖아. 아, 오늘 제가 갑자기 일찍 눈 떠서요.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해서 미리 가서 따왔어요. 늑대는 화가 납니다. 뭐? 닥치고 빨리 나와. 싫은데요? 내가 네 생각 모를 거겠냐. 뭐라고? 이놈이 미쳤나? 뭐 들켰으면 어쩔 수 없지. 야, 혹시 집으로 만든 집에 살던 놈이랑 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던 돼지 새끼 네 형제냐? 그런데? 네 형제들 맛 개쩔더라. 이걸 들은 셋째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던 형제라도 자기 형제를 먹었다는 사실에 빡치 화가 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네가 아무리 그렇게 도발해도 난 안 나갈 거다, 이 강아지 놈아. 뭐라고? 강아지라고? 화나냐? 화나면 나 먹어보든지. 와, 이거 안 되겠네. 그렇게 원하면 먹어줄게. 화가 난 늑대는 어떻게 셋째의 집에 쳐들어갈까 고민합니다. 그때 집에 있는 굴뚝이 보입니다. 그래, 굴뚝이야. 와, 저 강아지 사실 개보다 못하는. 셋째는 늑대의 말을 듣고 커다란 냄비를 준비합니다. 커다란 냄비에 물을 가득 채우고 벽난로에 올려두고 불을 지핍니다. 난로에 불 붙이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 몸에 불 붙기 전에 한순간에 들어가서 네 목을 뜯어주마. 늑대는 씩씩거리면서 계획을 세우고 굴뚝에 몸을 싣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곳은 펄펄 끓는 열탕 속이었습니다. 땀 뜨거! 늑대는 발버둥 치면서 나오려 하지만 셋째는 바로 냄비의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형들의 복수다, 이 강아지야. 한동안 냄비가 들썩거려서 셋째는 냄비 뚜껑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냄비가 잠잠해집니다. 조금 더 끓여야겠지? 그리고 셋째는 이렇게 늑대를 끓는 물에 죽인 다음 이 늑대를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에서는 어떤 돼지도 죽지 않고 늑대도 결국 포기하면서 돌아가 아무도 죽지 않는 나름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조금 무서운 버전의 이야기는 셋째를 제외하고 전부 먹히면서 죽어버리죠. 게다가 마지막은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셋째가 형제를 먹게 된 것이니 조금은 섬뜩한 엔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서 다른 이야기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늑대에게서 잘 도망쳐 마지막에 셋째가 늑대로 탕을 만들었을 때 같이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기돼지 삼형제는 영국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서로 남겨져 있지 않았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었던 이야기이죠. 이렇게 사람을 타고서 구전되었기 때문에 소문처럼 조금씩 부풀려지거나 변형되면서 차이가 생긴 것이죠. 출판의 역사를 찾아보면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다양하게 각색된 아기돼지 삼형제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을 떠나는 이유를 저는 사이가 나빠서라고 했지만 다른 이야기에서는 집의 경제 사정이 나빠서 엄마가 아이를 쫓아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아이들을 내쫓는 문화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것을 풍자한 이야기가 아닌가 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까 이 아기돼지 삼형제는 영국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한 이야기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짓는 아시아, 아프리카 주민들은 열등하기에 벽돌 집을 짓는 서구 백인들의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라는 사상을 어릴 적부터 세뇌시키려 했다 라는 추측이죠. 물론 서구 말고도 벽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았기에 너무 과대 해석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각각 돼지들에게 인간의 3대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을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화에는 여러 면이 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드라마에서도 그 대통령과 비슷한 정치를 하는 왕을 선정해 사극을 만들어 지금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 혹은 대통령과 전혀 다른 왕의 이야기를 만들어 지금 대통령은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청자의 무의식에 영향을 주어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도록 혹은 거부하도록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동화가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까지 드는군요. 너무 나갔나?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